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요? 혹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장 큰 상처는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생깁니다.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들. 그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사람을 잘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신뢰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믿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인생을 걸게 되는 일. 그것은 친구에게도 동료에게도 연인에게도 크나큰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겉모습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드러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동작, 시선 처리, 말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람의 본심을 읽는 세 가지 확실한 방법.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심인지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겉으로는 너무나 공손하고 정중해 보입니다. 하지만 손끝이 계속 떨리고 시선은 자꾸 다른 곳을 향하고 말투는 지나치게 빠르거나 끊어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은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한 사무실에서 벌어진 작은 에피소드를 잊지 못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분위기 속에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엔 신입사원 한 명이 처음 참여하게 되었고 모두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죠. 이름은 김도훈 씨였고 표정도 밝고 말투도 정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했던 건 그가 무언가를 말할 때마다 손가락 끝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자신의 손목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 행동은 회의 내내 반복됐고 발언을 할 때마다 손동작이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그가 맡기로 한 간단한 보고 자료 하나도 시간 안에 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고 내부 조사 결과 바로 그 신입사원이 외부와 몰래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본심은 말이나 표정이 아니라 작은 손동작에서 먼저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손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사람의 손은 무의식적인 감정을 가장 먼저 표현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손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불필요한 접촉이 많고 상대를 무의식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보는 행동. 이 모든 것은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고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는 조작할 수 있으나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중국 병법서인 손자병법의 전략 해석에서 종종 인용되는 말로 적장의 움직임을 볼 때 말보다 손동작을 먼저 읽으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아닌 손동작을 먼저 보세요. 그 손이 조용히 제자리에서 말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을 먼저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본성을 읽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인 시선 처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어색함, 불신, 혹은 거리를 느끼게 되진 않으셨나요? 시선은 인간의 내면을 가장 빠르게 드러내는 창입니다. 말은 거짓일 수 있어도 눈빛은 감정을 숨기기 어렵지요. 사람의 눈빛은 감정의 진동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입니다. 진심 어린 사람은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고, 거짓을 품은 사람은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거나 자주 시선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건 훈련으로도 쉽게 감추기 어렵습니다. 저는 몇 해 전 한 중년 부부의 상담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성욱 씨와 한지윤 씨였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했죠.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성욱 씨는 말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 말이 진짜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에게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보며 단 1분만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한지윤 씨는 남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시선을 바닥에 두었습니다. 끝난 후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남편 눈을 피하셨나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제 속마음이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너무 지쳐 있었고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남편 눈을 보며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시선은 감정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감추고 싶은 감정조차 그 눈빛 하나로 전부 읽히게 됩니다. 시선을 자꾸 회피하는 사람,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흔들리는 사람, 혹은 필요 이상으로 눈을 응시하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사람. 이 모든 유형은 경계해야 할 시선의 형태입니다. 정상적인 신뢰관계에서의 눈빛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말보다 앞서 마음을 전합니다. 한 유명한 인간관계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은 말보다 빠르다. 사람의 진심은 입보다 눈에서 먼저 나온다. 이 말은 시선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은 마음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눈은 거짓말을 못해. 사람을 볼 땐 눈을 봐야 한다.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옛말인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그 말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눈빛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혹은 반대로 너무 오래 마주치기를 꺼리는 사람은 아닌가요? 진짜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눈빛이 말하는 감정의 방향을 조용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말보다 눈으로 먼저 신호를 줍니다. 그 눈빛 하나가 신뢰인지 경계인지 거짓인지 여러분에게 조용히 알려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세 번째 기준인 말투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말투는 단순한 표현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성향, 감정 상태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듣기 편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거슬리고 심지어 기분이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말투에서 비롯됩니다. 한 번은 제가 직장 내 인간관계 갈등으로 오랜 시간 힘들어하던 여성 상담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박세연 씨였고 그녀는 동료들과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조용해져요. 회의 때 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누가 맞다고 해주지도 않고 눈치만 보다가 넘어가요. 저는 그녀가 직접 평소 말하듯 몇 가지 예시를 말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별거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지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리며 상대방에게 평가의 책임을 넘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투 안에는
자기 확신도 없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아닌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투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말이 또렷하고 속도가 일정하며 불필요한 겸손으로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반면 속에 불만이 많은 사람은 말끝을 흐리거나 작게 한숨 섞인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이면 꼬아서 말하거나 빈정대는 어조가 섞입니다. 말투에는 무의식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표현은 꾸밀 수 있어도 어조는 본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구업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이 자주 등장합니다. 구업이란 말로 짓는 업보를 뜻하지요. 그만큼 말투 하나가 인연을 짓기도 하고 인연을 끊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말이 바르면 그 마음도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 그 삶도 곧게 흘러간다. 즉, 말투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어조로 말하는지를 유심히 들어보세요. 속도는 일정한지, 말끝이 자주 흐려지는지, 불필요한 겸손이나 반대로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지, 그 모든 것에는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한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한 예로, 제 친구 중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말을 할 때 한 단어 한 단어를 아주 고르게 천천히 꺼냅니다. 처음엔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그 사람과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속에서 놀라운 안정감과 배려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그가 얼마나 신중하고 상대를 존중하려 애쓰는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어떤 말투로 말하는가를 들어보세요. 말투에는 그 사람의 성품과 진심, 그리고 감추고 싶은 내면까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손동작은 행동의 흔적이고 시선은 마음의 방향이며 말투는 인격의 진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철학자와 전문가들이 어떤 조언을 남겼는지 살펴보며 우리가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살펴본 손동작, 시선 처리, 말투라는 세 가지 단서들을 어떻게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해석해야 할지 철학자와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라. 이 말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어떻게는 곧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뜻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오랜 시간 관찰해온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간은 감정을 감추고 싶어 하면서도 비언어적인 표현에서 진실을 숨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몸의 움직임과 눈빛, 그리고 말투에는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감정의 결이 있고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로 전달됩니다. 한 예로 미국의 심리학자인 앨버트 메라비어는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내용보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연구를 남겼습니다. 말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은 오직 7%에 불과하고 목소리의 억양이나 속도는 38%, 표정이나 손동작 같은 시각적 요소는 무려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내용보다 더 먼저 여러분의 감정과 판단을 자극하는 건 그 사람의 몸짓, 시선, 말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 역시 상담 중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때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말이 나오는 흐름, 그리고 비언어적인 신호들을 더 집중해서 봅니다.
한 번은 중소기업의 대표였던 이재욱 씨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새로운 투자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말은 분명히 정중했고 사업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이었지만 자꾸 손을 테이블 밑으로 숨기고 눈을 맞추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을 흘끔거리며 말끝은 늘 웃음으로 얼버무렸다는 겁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투자자는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신뢰를 쌓은 후 약속을 어기고 잠적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재욱 씨는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의 말만 들었으면 저는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을 판단할 때 말보다 태도, 내용보다 비언어적 신호를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때, 혹은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 가장 신중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이 세 가지 신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실질적인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몸의 긴장, 손의 위치, 손끝의 움직임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보다 먼저 알려줍니다. 둘째,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사람의 눈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머무는지를 보세요. 시선을 계속 회피하거나 눈동자가 자주 흔들리는 사람은 내면의 불안이나 감정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말투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말이 흐트러지거나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릴 경우 그 속엔 감추고 싶은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말투와 일정한 속도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면이 정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안목입니다. 그 안목은 시간이 쌓일수록 깊어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세 가지 본심의 신호를 통해 우리가 인연을 맺을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세 가지 본심의 신호, 즉 손동작, 시선 처리, 말투를 통해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해도 좋고 어떤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현실적인 예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엔 늘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 가족, 연인, 친구, 거래처 사람들까지 겉으로는 모두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골라가며 움직이거나 늘 상대를 조종하려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심은 대부분 처음에는 말이 아닌 작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손동작과 시선, 말투는 그 사람의 이면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이지요. 몇 달 전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지인에게 배신당했다는 한 남성의 상담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고 친구의 제안은 분명히 합리적이고 매력적으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말이 유려하고 모든 일을 나서서 처리하며 사람들 앞에서는 늘 친절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자는 그 친구의 한 가지 습관이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손으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시선을 자주 피하며 말투는 늘 농담 섞인 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슬쩍 넘기는 식이었죠. 그는 그 신호들을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작은 불편함들을 눈감아준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친구는 회사 돈 일부를 빼돌렸고 연락을 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정말 말보다
눈과 손에서 먼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알면서도 무시한 제가 더 어리석었죠. 여러분, 이처럼 관계는 대부분 처음엔 좋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불편함이 쌓이고 그 불편함을 무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자꾸 여러분의 말을 끊거나 손을 과하게 움직이며 긴장을 감추려 하고 눈을 맞추지 않거나 말투에 일관성이 없다면 그건 분명한 경고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말은 달콤하지만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 진심 없는 친절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말을 할 때마다 손끝을 만지작거리거나 옷깃, 소지품을 만지며 산만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 불안이나 거짓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말투가 지나치게 가볍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농담처럼 넘기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고 진지한 상황을 무력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죠. 반면 가까이 두어도 되는 사람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기 전 상대의 말을 먼저 경청하며 손은 조용히 무릎이나 테이블 위에 머무르고 시선은 따뜻하게 고정되며 말투는 느리지만 단호하고 불필요한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감정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낮추고 말을 조심하며 시선을 맑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밝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결국 손끝에서,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조용히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 곁에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어떤 손동작과 눈빛, 말투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의 말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 말이 어떤 손끝에서 나오는지, 어떤 시선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울림을 가진 말투로 전달되는지를 꼭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 인간관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화 팁과 관계 유지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손동작, 시선 처리, 말투,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상대를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해하고 거리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즉, 누군가를 단정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을 열어도 되는지, 또 어디까지 거리를 유지해야 후회 없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이 세 가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관찰입니다. 첫째, 대화를 시작하기 전 상대의 손의 위치를 살펴보세요. 손을 숨기거나 가방 속, 옷 속으로 집어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거나 어떤 긴장감을 품고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손을 안정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움직임이 크지 않은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둘째, 대화 중 상대의 시선을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이 말할 때 눈을 자주 피하거나 시선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은 지금 이 대화에 집중하지 않거나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정면에서 따뜻하게 시선을 유지하는 사람은 신뢰감을 주는 관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대화 중 말투를 놓치지 마세요. 말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거나 말끝이 자주 흐려지거나 지나치게 웃으며 심각한 이야기를 넘기려는 사람은 감정을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투가 부드럽고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며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죠. 여러분, 이런 태도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판단보다 거리 조절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밀어내거나 또는 너무 쉽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을 상대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화 중 자주 손을 만지작거리지는 않으시나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딴청을 부리듯 시선을 흐르지 않으시나요? 혹은 말투가 너무 방어적이거나 감정을 숨기려 하지는 않으신가요? 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눈빛을 보내느냐에 따라 상대의 시선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손동작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나를 해석하게 되고 내 말투의 온도에 따라 상대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대의 본성을 파악하고 싶은 만큼 내 마음과 태도 역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거울처럼 비추되 물처럼 머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비추되 내가 너무 깊게 개입하거나 휘말리지 않고 맑은 물처럼 머물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대가 거짓되면 거짓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맑은 거울이 되어주고 상대가 흔들릴 땐 그 물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고요한 물처럼 곁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힘은 감정을 드러내는 능력만큼이나 관찰하고 기다리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든 서두르지 마시고 조용히 관찰하고 맑게 비추며 부드럽게 머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여러분은 사람을 놓치지 않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이제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도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거나 진심을 모른 척할 때의 그 상실감은 삶을 흔들 만큼 큰 충격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배웁니다. 사람을 깊이 보려면 말보다 손동작을, 겉모습보다 시선을, 형식보다 말투를 먼저 살피라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세 가지 기준, 손동작, 시선 처리, 말투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 번째, 손동작은 그 사람의 감정과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손의 움직임은 말보다 먼저 긴장과 불안을 드러내고 신뢰가 있는 사람은 손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선 처리입니다. 사람의 눈빛은 말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감정을 전달합니다. 시선을 자주 회피하거나 흔들리는 사람은 내면에 거짓이나 회피가 있을 수 있고 차분하고 부드러운 눈빛은 진심과 신뢰의 신호입니다. 세 번째, 말투입니다. 말투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감정 상태,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대하고 싶은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말끝을 흐리거나 지나치게 빠르거나 농담으로 감정을 덮으려는 사람은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지요. 이 세 가지는 별개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흐르는 세 방향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준을 타인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의 말과 눈빛, 손동작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손이 떨리진 않으신가요? 진심을 이야기할 때 상대의 눈을 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말투는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심코 상처를 남기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을 이해하려면 관찰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관찰은 타인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나 자신을 향한 깨달음으로 이어지지요.
불교 경전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진실을 보고 타인을 살피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 이 말처럼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타인의 태도와 감정을 조용히 살필 수 있다면 더는 관계에서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말 한마디, 잠깐의 눈빛, 하나의 손짓이 그 관계를 결정짓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에만 귀 기울이지 마세요. 행동을 보세요. 눈빛을 읽으세요. 말투를 느끼세요. 그 안에 그 사람의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신호들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눈빛이 따뜻하기를, 여러분의 말투가 온화하기를, 여러분의 손길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